박용진 의원, 여당 소속의 박용진 의원은 북한이 종이떼기 한 장에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이 비정상적이다라고 지적한 바 있는데 청와대는 이 종이떼기 한 장에 대해서 항공안전법까지 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논란인데요. 항공안전법. 탈북민 단체 대북전단 페트병 살포 행위는 초경량 비행장치를 사용 시 국토부 장관에게 신고하게 하는 항공안전법을 위반했다. 그리고 정당한 사유 없이 폐기물을 버린 공유수면법을 위반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관선 변호사님, 네. 통일부는 앞서서 불법 반출물자다라고 얘기했는데 이제는 항공안전법 위반입니까? 근데 저는 이제 이전부터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일단 탈북 단체들이 북한으로 이제 그러한 뭐 전단지를 보내고 뭐 USB랄지 아니면 쌀을 보내는 것 자체가 뭐 전혀 법 위반이 아니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 정부 발표를 보고 저런 법 위반이 될 수도 있겠구나 생각을 하는데 그렇군요. 이 법 위반도 이제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남북 교류 협력법 위반, 예. 그러니까 항공안전법 위반, 공유면 수면법 위반, 예. 그다음에 사이체 판문점 선언 위반, 예. 7.4 공동선언 위반. 예. 그러니까 근데 들어보면요 그럴듯해요. 위반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럼 이렇게 법을 저렇게 많은 법을 위반했는데 왜 이제까지 내버려 뒀느냐? 헌법자들이잖아요. 이렇게 많은 법을 위반했다면서 왜 지금까지 냅뒀냐? 네, 그래서 미리 좀 예방을 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데 김여정이 말하기 전까지 왜 냅뒀느냐? 근데 이제 저 법 중에서 한두 가지는 전혀 안 될 것 같은 법은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공유수면법 위반은 정당한 사유 없이 폐기물을 버리는데 사실 페트병에다 쌀을 담아서 보내는 건 이건 폐기물 아니거든요. 이건 공유수면법 위반은 뭐 절대 될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왜 정부가 이렇게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까? 우리가 생각해봐야지 않겠어요? 근데 아마 6.15 남북 공동선언 짐이 됐고 어떻게든지 좀 불씨를 좀 살려보려고 하는, 이제 남북대가 불씨를 살려보려고 하는 고육지책이라는 점에서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근데 저런 식으로 탈북단체들에게 한다고 해서 과연 북한이 대화장으로 돌아올까? 저는 노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제일 중요한 건 그거예요. 일단 북한은 너무나 많은 남북정상회담을 통해서 남한으로부터 너무나 많은 걸 기대를 했었어요. 근데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어요. 그러니까 화가 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저는 뭐 그렇게 화가 난 것은 이해할 만합니다. 근데 북한이 굉장히 한편으로는 재밌고 한편으로는 씁쓸하고 한편으로는 자존심 상한 게 뭐가 있냐면 그 문구 하나하나 보면 정말로 그 모멸감을 주고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그런 문구를 어떻게 골라서 이렇게 잘 쓰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러니까 남한의 어떤 정부랄지 국민의 감정을 건드려서 결국 대북 제재와 관련된 거 풀려는 의도인지는 모르겠지만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기분 나쁘고 모멸감을 느끼고 좀 자존심 상하는 그런 문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남북의 어떤 평화 프로세스를 살리려는 현 정부랄지 여당에 대해서는 저는 박수를 보냅니다. 그렇지만 그걸 살리려고 하면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좀 통 크게 나갔으면 좋겠어요. 짜잘짜잘한 것들은 내버려 두고 그걸 짜잘짜잘한 거에 신경 쓴다고 해서 북한이 대화장으로 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북한에 할 것이 있으면 좀 통 크게 해서 접근을 하는 것이 오히려 남북 대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 지름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회 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에서는 성명을 냈습니다. 뭐라고 냈을까요? 정부의 행태는 북한에 대한 과도한 굴종과 눈치보기다라고 했고요. 자유법치센터는요,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통일부 조치는 언론 출판 자유에 어긋나고 인권도 침해한다. 그리고 6.1째 전 통일부 장관도 한마디 했습니다. 전직 통일부 장관입니다. 문재인의 몽상이 대북 정책을 망친다. 북한의 대북전단 비난이 남북관계 단절과 남을 대적관계로 대우하겠다는 협박으로 비화됐고 청와대와 정부는 우왕좌왕하고 있다. 문재인의 대북 정책은 완전히 파탄났다라고 SNS에 6.1째 전직 통일부 장관은 이런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김용주 의원님 어떠십니까? 저는 지금 이 부분을 통일부나 청와대 NSC가 나서는 게 아니라 강원도지사나 경기도지사나 특경지에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일단 항공안전법 위반이든 뭐가 됐든 간에 경기도 경찰청이나 강원도 경찰청에서 치안 유지 차원에서 정민의 안전과 공공질서 유지 차원에서 조용하게 소프트하게 적용할 수 있지 않았겠냐. 저는
왜 우리가 하면 안 되느냐에 대한 근거로서 이런 것들이 위반된다고 현지에 가서 그 탈북 단체들하고 말하자면 이런 것을 제시하면서 설득해야 될 문구다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사실은 이게 항공안전법 위반이라는 부분은 저는 처음부터 좀 심각하게 느꼈어요. 왜냐하면 드론이 무기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드론은.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실제적으로는 이게 단순히 그 드론이라는 것을 빌미로 북이 사격할 수 있는 근거가 굉장히 되는 거거든요. 다른 것보다는. 차라리 비닐은 그쪽 농사 짓는 데 사용할 수나 있어요. 비닐은. 이제 그런 면에서 지금 이 부분의 수위를 최대한 높인다는 것이 과연 전략적으로 옳은 것이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게 되니까 이미 미국 사회에서조차도 뭐 미국의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 같은 경우도 이거는 도저히 재앙과 같은 대응이다라고 하는 국제적인 비난, 말하자면 자유라고 하는 말하자면 차원에서 북한 인권을 보는 국제기구에서도 한국 정부가 잘못했다는 이런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그런 의미에서 실제로 우리 공론화로 여러 가지 며칠째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만은 삐라를 뿌리는 탈북 단체가 잘못한 지점도 많아요. 예. 시대착오적인 것도 많고 방법론적으로도 낡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해결책이 있었던 거 아닌가. 법조항도 있고. 예. 근데 무리한 적용이 안 되는 법을 들이밀었다면 남북 뭐 교류 협력법 같은 거 사실은 교류 협력에 해당이 안 되는 법을 가지고 했다는 정부의 고유 높은 권위 있는 기관이 그런 식으로 했다는 것이 매우 실망스럽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